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제이부십니다. 주봉이 마감이 되었고 이번 주 주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전 주봉도 마찬가지로 십자형 캔들로 별다른 가격의 변동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주봉 캔들 약 이제 거의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떠한 가격적인 변동이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수평적인 가격으로 이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가격적인 변동이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시장의 분위기는 왠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죠. 자,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 왜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을까요? 그건 이제 단기 보유자들, 쇼텀 홀더들이 이제 진입한 시점과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과거 그 당시에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막 분석가들이 어떻게 떠들었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잘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FTX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어떠한 급락을 만들고 나서 이런 횡보하는 기간 동안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거의 뭐 대부분의 뭐 분석가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거의 입을 모아 외쳤죠. 10K 간다.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이 구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반등이 나왔다가 한 차례 떨어졌을 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장기 보유자들의 항복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구간이 로컬 바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러한 반등이 진행되었을 때, 반등이 진행되고 이러한 반등이 다시 꺾여 나갔을 때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역시 데드캣 바운스다. 이제 이 아래로 쭉 떨어지기 위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었죠? 이러한 구간이 연말, 월말에 선물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마감 때문에 가격을 받고 있는 웹도독 현상이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이제 다가올 이제 대상승에 대해서 어떤 체리피킹을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들을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과열이 됐다. 과매수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사냐? 라면서 여기 다 놓쳤죠. 계속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가격이 머물면서 계속 이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그때 발렌타인 빔 기억나시나요? 자, CPI 나온다고 했을 때 CPI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CPI가 안 좋게 나왔고 금리 인상이 될 거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왜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도 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발렌타인 빔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러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상승을 놓친 사람들, 거의 이제 90% 이상의 개미들이 이렇게 고점을 한번 올려줬을 때, 고점을 높여줬을 때, 이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온체인에서 이런 걸 제가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렸고, 이러한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가 바로 뭘 맞았죠? 깊은 조정을 맞았죠. 일반적으로 예측을 했던 조정의 범주는 이 정도 수준이었으나, 직전 요점에 대한 테스트였으나, 이런 것을 깨고 내려왔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격적인 움직임을 만들면서 이 구간이 베어 트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시장에 이제 퍼드들이 막 터져 나왔죠. USDC 이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많이 보고 있는 가격대가 있을 것이다.
그게 어디였냐? 이런 상승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수평적인 가격 레벨, 이 구간에 입 벌리고 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9,325 이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CME 갭, 당시의 CME 갭을 말씀을 드리면서 19550까지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리 안 주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주말이 지나고 악재가 해소되면서 아주 거대한 숏스퀴즈가 발생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어떤 USDC 디페깅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들이 뭐 이제 은행 파산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정말 빠르게 올라갔죠. 이 구간에서 상승을 본 사람도 굉장히 적었고, 이때 저희는 웃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아, 차트 의미 없다. 그냥 세력 마음이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은 움체현상의 이제 매수 움직임이 체크됐을 때가 이 구간이죠. 마찬가지로 고점을 높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또 근거로 이 구간을 놓쳤던 그 매수의 수요가 이러한 구간에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봉 캔들 3개 동안 3주 동안 가격이 횡보하고 있죠. 근데 이 구간에서 알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환매가 돌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러한 구간에서 알트들이 반짝 올랐다가 더 떨어지거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 어떤 가격적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진입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알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알트가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계속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이런 이제 큰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조정이 응당 나와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이제 다가오는 4월 12일 날 좋은 또 이제 뉴스가 하나 있죠. 뉴스거리가 하나 있죠.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횡보의 움직임에 또 더블탑이 보여. 2개 천장이 보이니까. 자, 그런 CPI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조정이 빡세게 들어가겠구나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근거가 뭐 되게 복잡하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과거에 이 거래가 누적됐던 캔들의 이제 교점이 만들어졌던 구간 28.8 이 구간이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못 뚫고 내려올 거야. 여기서 조정 받을 거야 라는 게 논리의 끝입니다. 또 여기저기서 막 CPI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자, CPI가 발표됐던 시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구간 2월 14일 3월 14일이거든요 자,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CPI는 둘 다 안 좋게 나왔고 금리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CPI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했고 더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 시점을 기점으로 올라갔죠. 과연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상승이 이제 움직임이 만들어졌던 기간 동안 금리가 안 올라서, 금리가 동결돼서, 매크로 상황이 너무 좋아져서 가격이 올랐을까요? 금리는 계속 올랐고 경기 지수들은 계속 안 좋았고 악재는 셀 수 없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좀 짚고 가셔야 된다 고 하면서, 이게 비단 오늘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뉴스 플로우에 민감해야 할 시기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어떠한 뉴스들은 이제 좀 사람들을 선동하기 굉장히 쉽고 그러한 위기감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 때문에 자꾸 어떠한 뭐 분석가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만들고 싶어지게 만들지만, 실제로 여러분께 들어가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대다수가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창봉샤오 이제 인터폴 내용은 뭐 건너뛰고 바이낸스 악재 터졌을 때, 바이낸스가 기소가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거의 이제 조정의 신호탄이라고 얘기했죠. 뭐 쭉 내려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됐죠 지금? 별반 차이 없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본인의 분석에 더 힘을 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오는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렇게 가격이 쭉 내려오는 동안 이제 연준이 어떤 긴축을 펼치면서 가격이 내려왔는데, 이제 이런 긴 기간 동안 이제 하락 추세를 겪고 오면서 사람들이 지수 발표가 안 좋게 나고 금리를 인상하니까 가격이 쭉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 오면서 이제 학습이 되어진 것이고, 그 학습된 대로 시장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추세에서 계속 당하는 것이죠. 많은 또 뉴스들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시장을 흐리고 자꾸 관점을 헷갈리게 만들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에 연연할 때보다는 이제 분석의 기준을 더 견고히 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가격의 진행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전 영상을 다 이제 체크해 보셨고 이제 다 보셨겠죠. 자, 그럼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자, 이전 영상에 올라왔던 시점 여기에서 자, 가격적인 눌림이 이제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구름대를 못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락을 보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숏을 잡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청산시키는 것을 이제 재료로 써서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격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한 상승을 위해 돌파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 구간, 체크포인트가 된 구간과 어떤 수렴 구조의 상단부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긴 하였지만 여전히 수렴 구조 안에서의 움직임이다 라고 좀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관점대로 그리고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격 차트가 움직여주고 있고, 하지만 아마 지금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뭐 CPI나 이제 FOMC 회의록 공개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하방에 대한 걱정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대응 포인트들을 체크해 드리자면, 먼저 주요한 지지 구간이 아래에 형성되어 있고 이 구간이 여전히 강한 지지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러한 일목상 선행 스팬 2가 플랫하게 쭉 이어져 온 부분, 이 구간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가격적인 라벨을 표시해 보자면 27.8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 구간은 앞으로 이제 후행 스팬이 지나가야 되는 양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현재 양운과 양운 사이에 이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양운과 이제 과거의 양운 사이에 이렇게 작게 형성된 음운 구간, 이 구간이 공교롭게도 CPI가 나오는 시점, FOMC 회의록이 나오는 시점과 이제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캔들이 이러한 구간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추세 중에 그 추세에 반하는 구름이 나왔을 때, 그런 사이에 작은 변곡된 그룹이 나와 있을 때, 이러한 구간은 추세 중에 취약한 매물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가격의 변동을 단기적으로 만들기 쉬운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구간에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나오더라도,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뭐 CPI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시기가 겹쳐져 있는 뉴스에 맞춰서 또 시장을 바라보고 거기에 또 흔들리겠지만, 이러한 구간은 과거의 차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차트를 그려내면서 이미 이제 깔아놓은 포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변동성이 발생을 하더라도 일단은 후행 스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양운의 구간, 이 구간에 양운 하단부, 선행 스팬 2가 있는 구간인 27.8,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래에 있는 서포트 구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 그래 너가 이제 상승을 말하는 건 알겠어. 근데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여기만 보시면 된다. 26,631을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만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이러한 기준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관점과 반대로 가격이 진행될 경우에 이러한 곳들을 이제 대응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캔들이 이제 구름, 전환선, 기준선 모두를 상방 돌파를 했고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수렴 범위 안에서 캔들이 이렇게 한 차례 올라왔고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시도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행될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횡보나 수렴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한 힘을 모으면서 이제 상방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만한 것이 이제 주말간 움직임으로 생긴 CME 갭인데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어떤 가격적인 이제 하방의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 이런 주말간에 형성되어 있는 CME 갭, 좀 좁은 갭인데 이러한 구간을 채울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신다면 크게 현재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주요한 포인트들은 다 체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 단위로 꽤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고저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이후에 발생하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 라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 또 어제 주봉의 관점에서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체크했던 테더의 시총 차트 이제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또 시장을 접근하고 있다는 건 역시 유효하다, 계속해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모습을 이제 캔들을 다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주봉 캔들이 세 개의 십자형 캔들로 이제 만들어졌던 구간, 과거 이러한 테더 시총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 뒤로 크게 테더가 유입이 되면서 시총이 커지면서 가격적인 상승을 만들었던 구간, 이 구간에서 이러한 십자형 캔들 세 개가 나오기 전에 직전 발생했던 양봉의 상승폭을 보면 차트가 작아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 약 25%, 26% 정도의 상승폭을 만들었던 양봉이 형성이 됐고, 그 뒤로 이렇게 3개의 십자형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23년도 현재 구간이죠. 이러한 구간 역시도 약 25에서 26%의 양봉을 만든 후에 이렇게 3개의 십자형 캔들로 주봉을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테도의 시총 구조, 그리고 이제 가격 차트 구조 역시 굉장히 유사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의 비교가 무조건 100% 현재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단순히 차트의 프랙탈적인 관점을 떠나서 이런 시장의 자금의 흐름과 함께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가격 구조의 구간은 굉장히 닮아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사람들이 절대 한 번에 뚫지 못한다 라고 이제 거의 장담하고 있는 이런 28.8K 이 구간을 이런 체크포인트 구간에 돌파를 만들어내면서 수렴권에 돌파를 해서 상방으로 올라가 줄 경우 이러한 상승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강세 구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손쉽게 시장의 수급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원동력으로 추세를 다시 이어가면서 추세를 크게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온체인 데이터상 어떤 미결제 약정의 추세와 관련해서도 이제 접근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제 고점부터 쭉 내려온 기간 동안 미결제 약정은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면서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형성되어 왔으나, 이러한 구간에서 추세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비결제 약승의 이제 큰 발산을 동반한 가격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좀 큰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기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제 뭐 조심해야 한다, 뭐 위기다, 이러한 또 뭐 CPI, 이러한 이제 또 막 뉴스들이 우리를 계속 흔들고 이제 계속 헷갈리게 만들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런 뉴스들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분석을, 그런 분석들의 기준을 더 공고히 해야 할 때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혹시 또 영상 올린 이후에 체크해야 될 게 있다면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